안녕하세요. 우주멜리입니다. 오늘 하루는 다들 어떻게 보내셨나요? 저는 어젯밤에 잠을 잘 자서 그런지 오늘 하루도 알차게 보냈습니다. 3주 전까지만 해도 제가 잠을 4시간, 5시간밖에 못 자서 힘들어했는데 애플워치를 사고 난 후에 삶의 질이 향상됐다고나 할까요? 네. 그리고 잠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되는 시간이었어요. 어제부터 시작한 저의 습관은 자기 전에 electronic device 끄기, 안 하기, 그리고 일기 쓰기. 예전에는 아이패드로 일기를 썼었는데 이게 자기 전에 하기에는 좋은 습관이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며칠 전에 친구가 선물해준 수첩에다가 일기를 쓰기 시작했어요. 정말 간단해요. 내가 언제 일어났고, 무엇을 먹었고, 무엇을 느꼈고, 어떤 것이 감사한지 이렇게만 쓰고 잠에 드니까 훨씬 잠의 퀄리티가 높아지더라고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저의 치챗을 마치고 두 번째 챕터,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선물 읽어드리겠습니다. 옛날에 한 소년이 살고 있었다. 소년은 지혜로운 노인이 들려주는 이야기를 귀담아 들으면서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선물에 대해 배우게 됐다. 소년과 노인이 서로 안 지는 1년이 넘었으며 그들은 함께 얘기하는 것을 즐거워했다. 어느 날 노인이 소년에게 말했다. 내가 아는 이야기 제목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선물인 까닭은 이보다 더 소중한 게 없기 때문이란다. 그게 왜 그렇게 소중한데요? 이 선물을 받고 나면 너가 더 행복해지고 원하는 건 무엇이든지 훨씬 더 잘할 수 있게 될 테니까 그러지. 정말요? 소년이 놀라서 그렇게 말했지만 그 말뜻을 다 이해하지는 못했다. 언젠가 꼭 그런 선물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내 생일날 받으면 정말 좋을 텐데. 소년은 그렇게 말한 뒤 곧 어디론가 놀러갔다. 노인은 그저 빙긋이 웃기만 했다. 노인은 얼마나 많은 생일이 지나야 어린 소년이 그 선물의 진정한 가치를 알게 될까 궁금했다. 노인은 소년이 동네에서 뛰노는 것을 즐겁게 지켜보았다. 종종 소년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떠오르는 것을 보았고 소년이 나무에 매단 그네를 타면서 즐겁게 웃는 소리를 들었다. 소년은 늘 행복했고 무엇이든지 자신이 하는 일에 홀딱 빠져들었다. 그런 소년을 지켜보는 사람들 역시 모두 즐거워했다. 토요일 아침이면 노인은 소년이 길 건너에서 잔디를 깎는 것을 지켜보곤 했다. 소년은 휘파람을 불어가며 일했다. 노인의 어린 친구는 무엇을 하건 늘 행복한 것 같았다. 어느 날 아침 노인을 본 순간 소년은 언젠가 노인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선물을 들려준 것을 기억했다. 소년은 그동안 자신이 받은 선물들을 하나하나 생각해봤다. 지난번 생일날 받은 자전거, 성탄절 아침에 크리스마스 트리 밑에 발견한 선물 같은 것이 떠올랐다. 하지만 그런 것들은 즐거운 마음이 그리 오래가지 않았다. 그래서 노인이 얘기한 선물이 더욱 궁금해졌다. 그 선물은 뭐가 그리 특별할까? 나를 더 행복하게 만들고 일을 더 잘하게 만드는 게 과연 뭘까? 더욱 궁금해진 소녀는 길 건너편의 노인을 찾아갔다. 소녀는 그 또래의 어린아이답게 물었다. 할아버지가 말씀하신 선물이란 게 모든 소원을 들어주는 마술 지팡이 같은 건가요? 소년의 질문에 노인은 웃으면서 말했다. 그건 아니란다. 마술이나 소원과는 관계없단다.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선뜻 이해되지 않는 소년은 하던 일을 계속했지만 속으로는 궁금증이 더 커져갔다. 나이를 1살, 2살 먹어가면서도 소년은 내내 그 선물이 여전히 궁금하기만 했다.
소원과 관계가 없다면 어딘가 특별한 곳으로 데려다 주는 걸까? 이곳과 완전히 다른 곳일까? 마을 사람도 옷도 말도 집도 돈까지도 다른 먼 나라로 여행 가는 것일까? 나는 어떻게 그런 곳에 갈 수 있을까? 궁금증을 견디다 못한 소녀는 다시 노인을 찾아갔다. 그 소중한 선물이란 게 어디든지 제가 원하는 곳으로 데려다주는 타임머신 같은 건가요? 그것도 아니란다. 너가 그 선물을 받을 때쯤이면 더 이상 어디론가로 가고 싶은 꿈 따위는 필요 없을 거야. 세월이 흘러 소녀는 10대 청소년이 되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불만은 점점 더 커져갔다. 나이가 들수록 더 행복해질 것이라고 기대했는데 오히려 갖고 싶은 것만 늘어났다. 친구는 물론 갖고 싶은 물건도 더 늘었고 좀 더 재미있는 것을 원하고 있었다. 급한 마음에 소녀는 더 넓은 세상에 나가 무언가를 이루고 싶었다. 그때 노인과 나눴던 이야기들을 떠올랐고 그 선물에 대해 생각이 점점 더 커졌다. 소녀는 다시 노인을 찾아갔다. 그 선물이라는 것이 저를 부자로 만들어주는 그런 거예요? 그래, 그럴 수도 있지. 그게 너를 얼마든지 부자로 만들 수 있어. 하지만 그 가치를 금이나 돈으로는 따질 수가 없단다. 그 말에 소녀는 더욱 혼란스러워졌다. 그 선물을 받으면 더 행복해질 거라고 하셨잖아요. 그래, 분명히 그랬지. 그뿐만이 아니다. 내가 무엇을 하건 훨씬 더 잘할 수 있단다. 분명히 너는 더 큰 성공을 거둘 거야. 더 큰 성공이란 게 무슨 뜻이죠? 성공이란 그게 무엇이든지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란다. 지금 내 경우에는 학교에서 좋은 점수 받고 운동 경기에서 실력을 발휘하고 부모님과 잘 지내고 방과 후에는 좋은 아르바이트 자리도 얻고 그래서 수입이 많아지는 것일 수도 있겠지. 아니면 그냥 인생을 즐겁게 살면서 내가 가진 것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일 수도 있겠지. 그렇다면 성공이란 게 저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는 말씀인가요? 우리 모두 그래야지. 성공이란 누구나 인생의 여러 단계에서 스스로 결정한 그 무엇이란다. 지금까지 그 누구도 제게 그런 선물을 준 적이 없었어요. 실제로 그런 얘기를 들은 사람도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게 있다는 생각도 들지 않아요. 아니, 그렇지 않다. 그건 실제로 있단다. 내가 볼 때는 네가 아직 제대로 이해를 못하는 것 같구나. 이번에는 노인이 소년에게 물었다. 내가 지금보다 더 어렸을 때 말이다. 잔디를 깎을 때 즐겁더냐 아니면 괴롭더냐? 즐거웠죠. 이젠 조금 더 자란 소년이 대답했다. 왜 좋았을까? 소년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다. 그때는 그 일을 아주 좋아했으니까요. 제가 그 일을 아주 잘해서 동네 어른들이 잔디 깎는 일을 죄다 제게 맡겼거든요. 그래서 아이치고는 꽤 많은 돈을 벌었어요. 그러면 그때 그 일을 하면서 무슨 생각했니? 열심히 잔디 깎는 일만 생각했죠. 어떻게 하면 장애물을 피해서 잔디를 예쁘게 깎을까? 그런 생각만 했어요. 어떻게 하면 더 빨리 잔디를 깎고 더 잘할 수 있는지만 몰두했어요. 하지만 무엇보다 제가 맡은 일에만 열중했어요. 소녀는 당연하다는 듯 잔디 깎는 일을 설명했다. 그러자 노인은 몸을 앞으로 숙이며 소년에게 말했다. 바로 그거야. 그랬기 때문에 너는 아주 행복했고 성공했던 것이지.
아쉽게도 10대에 접어든 소녀는 방금 들은 이야기를 곰곰이 생각하지 않았다. 아니, 오히려 전보다 더 마음이 급해졌다. 할아버지, 제가 정말로 행복하기를 바라신다면 왜 그냥 그 선물이 무엇인지 알려주시지 않나요? 그러자 노인이 되물었다. 그리고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지도? 예. 나도 그러고 싶다. 하지만 내겐 그런 힘이 없단다. 그 어떤 사람도 다른 사람에게 그 선물을 대신 찾아줄 수는 없단다. 그건 내가 스스로 찾아야 해. 오직 너 자신만이 그걸 발견할 수 있는 힘을 갖고 있지. 그 말에 실망한 소녀는 노인에게서 멀어져 갔다. 10대를 지나 청년으로 성장하는 동안 그는 어떻게든 자기 스스로 그 선물을 찾아야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신문, 잡지, 책들을 닥치는 대로 읽었다. 친구들이나 가족들과도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다. 인터넷도 열심히 뒤졌다. 그리고 먼 곳을 여행하며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답을 구하기도 했다. 하지만 아무리 열심히 찾아도 그것이 무엇인지 알려주는 사람은 없었다. 그렇게 오랜 시간이 흐르면서 젊은이는 너무 지치고 낙심해 그 일을 포기하고 말았다. 대신 그 지역의 어떤 회사에 입사했다. 주위 사람들은 그가 일을 잘한다고 칭찬이 자자했다. 하지만 그 자신은 늘 마음 한켠에 무언가 빠진 듯한 허전한 기분이 들었다. 직장에서는 어느 회사로 옮기면 일을 더 재밌게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만 들었다. 또 퇴근하면 집에서 뭘 할까 하는 궁리만 했다. 회의 시간이건 친구들과 즐겁게 대화를 하건 그의 마음은 종종 다른 곳에 가 있었다. 식사를 할 때도 마음이 심란해 음식 맛도 제대로 느끼지 못할 지경이었다. 업무는 제대로 처리했지만 그보다 훨씬 더 잘할 수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 솔직히 최선을 다하고 있지 않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자신의 일이 정말 중요하다는 기분은 들지 않았다. 얼마 후 젊은이는 자신이 불행해져 버렸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는 자신이 그저 열심히 일하고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해왔다고 생각했다. 좀처럼 지각하는 일도 없었고 날마다 해야 할 일을 제대로 처리했다고 여겨왔다. 그래서 승진하고 싶었다. 그러면 행복해질 것 같았다. 그러던 어느 날 자신에게 돌아와야 할 승진이 다른 사람에게 빼앗겼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는 무척 화가 났다. 왜 자신이 승진 대상에서 누락되었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다. 하지만 화를 낼 수도 없는 분위기라 겉으로 드러내지 않으려 애썼다. 그 때문에 속으로는 늘 화가 나 있었고 그 화를 삭히느라 쓸데없는 애만 썼다. 화가 난 상태라 자연히 업무 능률도 떨어지기 시작했다. 주위 사람들에게는 승진 따위 아무 상관없다는 듯 대수롭지 않게 행동했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자책하고 있었다. 나는 정말 성공에 필요한 조건을 갖추고 있는 걸까? 사생활도 그리 상황이 좋지 않았다. 여자친구와 헤어진 것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었다. 과연 진정한 사랑을 찾을 수 있는지, 남들이 부러워하는 화목한 가정을 꾸릴 수 있는지도 걱정스러웠다. 이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힘겹기까지 했다. 왠지 모르게 모든 일이 어긋나는 것 같았고 업무도 제대로 마무리되지 않았다. 꿈과 목표는 도저히 달성할 수가 없었다. 자신이 어렸을 때 주위 사람들에게 떠벌렸던 일들을 하나도 이루지 못하고 있었다. 퇴근 후 집에 도착하면 점점 더 피곤하고 절망감만 커졌다. 자신의 일에 좀처럼 만족할 수도 없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판단조차 할 수 없었다.
그때 어린 시절이 불현듯 떠올랐다. 삶이 더 단순했던 때였다. 노인과 나눈 이야기들과 소중한 선물이 새삼스럽게 다가왔다. 그는 자신이 원했던 것만큼 행복하지도 성공을 거두지도 못한 느낌이 들었다. 그리고 노인이 들려준 그 선물이 무엇인지 자세히 알아보지 않은 것을 후회했다. 이제 노인과 이야기를 나눈 이후 엄청난 시간이 흘러버렸다. 그동안 자신이 잘못 살아왔다는 당혹감이 들었다. 다시 노인을 찾아가서 도움을 구한다는 것이 부끄러웠다. 하지만 직장과 일상생활 모두 도저히 만족할 수 없는 노릇이라 노인을 찾아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노인은 그를 반갑게 맞아주었다. 그의 표정에서 세파에 지치고 무너진 마음의 상처를 읽었기 때문이다. 노인은 안쓰러운 얼굴로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솔직히 털어놓으라고 말했다. 그는 선물을 찾으려고 했지만 끝내 찾지 못했다는 것과 왜 그 꿈을 포기했는지 있는 그대로 말했다. 아울러 자신의 어려운 처지를 이야기했다. 그런데 놀랍게도 노인과 따뜻한 대화를 나누는 동안 상황이 그렇게까지 나쁜 것만은 아님을 알게 되었다. 두 사람은 함께 웃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화기애애한 시간을 보냈다. 그는 노인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이렇게 즐겁다는 것을 새삼 깨달았다. 노인과 함께 있으면 훨씬 더 행복하고 힘이 넘치는 것 같았다. 그는 왜 유독 노인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힘차고 생기가 넘치는지 궁금했다. 무엇이 이분을 이렇게 특별한 사람으로 만드는 것일까? 할아버지와 함께 있으면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그것도 할아버지가 말씀하신 그 소중한 선물과 무슨 관계가 있나요? 물론이지. 소중한 선물 덕분이라네. 저도 그 선물을 찾을 수 있으면 정말 좋겠네요. 노인은 다정한 얼굴로 그를 바라보며 말했다. 정말 그 선물을 잡고 싶다면 자네가 가장 행복했고 가장 성공적이었던 때를 생각해보게. 자네님이 어디서 그걸 찾아야 할지 알고 있네. 다만 그걸 깨닫지 못할 뿐이지. 노인의 말은 계속 이어졌다. 대신 그걸 찾으려고 너무 애쓰지 말게. 그러면 좀 더 쉽게 찾을 수 있을 게야. 그 선물은 분명히 자네 곁으로 다가올 거네. 말을 마친 노인은 그에게 한 가지 제안을 했다. 잠시 시간을 내서 일상생활에서 벗어나보고 조용히 해답을 찾아보는 게 어떻겠나? 노인의 조언대로 그는 호젓한 산속에 있는 별장에서 잠시 지내보라는 친구의 제의를 받아들였다. 혼자 숲속에서 지내는 동안 그는 모든 것이 느리게 움직인다는 것을 느꼈다. 그 때문에 삶이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것도 경험했다. 오랫동안 숲속을 산책하면서 그는 삶을 돌아보았다. 왜 내 삶은 할아버지와 다를까? 처음에는 그 점이 궁금했지만 어느덧 검소한 노인의 삶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에서 큰 성공이라는 점을 깨달았다. 노인은 손꼽히는 기업의 말단 사원으로 들어가 가장 높은 지위까지 올라간 분이었다. 노인은 다양한 방법으로 자신이 속한 조직을 공동체로 여기고 적극적으로 도왔다. 노인에게는 든든하고 사랑스러운 가족이 있었고 친한 친구들도 많아서 방문객이 자주 찾아왔다. 유머 감각도 뛰어날 뿐만 아니라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를 갖추고 있어서 다른 사람들이 기뻐하고 존경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흔히 볼 수 없는
평온함이었다. 젊은이는 미소를 지으며 생각했다. 게다가 그분은 여느 젊은이 못지않게 활력까지 갖고 있지. 노인은 분명히 자신이 만난 사람들 중에 가장 행복하고 성공한 사람이었다. 그렇다면 그 성공 비결은 과연 무엇일까? 호수 주위를 한참 동안 거닐면서 그는 자신이 알고 있는 그 선물을 하나하나 떠올려 보았다. 그 핵심은 바로 이것이었다. 그 선물은 내 스스로 받는 것이다. 너는 어렸을 때 그것을 가장 잘 알고 있었다. 다만 지금 그것을 잊었을 뿐이다. 하지만 현실은 여전히 너무나 힘든 상황이었다. 자신이 절실히 바라던 승진에서 누락되었을 때가 잊혀지지 않고 계속 맴돌았다. 마치 어제 일처럼 생생해서 아직도 화가 났다. 그 생각만 하면 다시 직장으로 돌아가는 것이 걱정스러웠다. 그러는 사이에 어느덧 땅거미가 지고 있었다. 그는 급히 오두막집으로 돌아갔다. 안으로 들어온 뒤 추위를 물리치기 위해 불을 지폈다. 그 순간 전에 못 보던 게 눈에 띄었다. 모닥불을 들여다보면서 처음으로 이 오두막의 멋진 벽난로를 알아차렸다. 그것은 크고 작은 돌들로 만든 것이었는데 꼭 필요한 분량의 회반죽이 그 돌들을 연결하고 있었다. 아주 세심하게 돌을 고르고 깎아서 서로 완벽하게 맞춰놓은 벽난로였다. 그런 사실들을 알아차리고 나니 이제는 그것을 감상하고 즐길 수 있었다. 누가 만들었는지는 모르지만 그걸 쌓은 사람은 단순한 벽돌공이 아니라 예술가였다. 벽난로의 뛰어난 만듦새에 새삼 감탄하면서 그는 벽돌공이 일을 하면서 어떤 기분이 들었을지 생각했다. 그 사람은 벽난로 쌓는 일에 완전히 집중했을 것이다. 일하는 동안 결코 다른 생각을 하거나 주의가 산만해지지도 않았을 것 같았다. 이 훌륭한 작품을 보면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일이었다. 한마디로 자신이 하는 일에 완전히 몰두한 것이다. 지나간 사랑이나 그날 저녁 식사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을 것이다. 또 일을 마친 뒤에 뭘 할까 하는 마음에 조급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오로지 지금 해야 할 일에만 전심전력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랬으니 일을 그렇게 성공적으로 마쳤을 것이다. 예전에 노인에게서 들었던 말이 떠올랐다. 정말 그 선물을 찾고 싶다면 자네가 가장 행복했고 가장 성공적이었던 때를 생각해보게. 그는 어려서 잔디를 깎던 일을 노인과 함께 이야기했던 기억을 떠올렸다. 그때 그는 잔디 깎는 일에만 정신을 집중해서 다른 일에는 전혀 관심도 주지 않았었다. 지금 하는 일에 완전히 몰두할 때 넌 산만하지 않고 행복하다. 노인은 그렇게 말했었다. 너는 바로 지금 일어나는 일에만 정신을 집중한다. 그제서야 오랫동안 그런 기분을 느끼지 못했다는 걸 깨달았다. 직장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에도 마찬가지였다. 쓸데없이 과거에 대한 후회나 미래에 대한 불안에 사로잡히곤 했다. 그는 오두막집 안을 찬찬히 살펴보았다. 그러고는 다시 모닥불을 바라보았다. 그 순간 그는 과거를 생각하지 않았다. 미래에 대한 불안도 잊고 있었다. 그냥 지금 자신이 있는 곳을, 그리고 지금 자신이 하는 것을 즐기고 있었다. 이윽고 미소가 떠올랐다. 기분이 아주 좋아진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그는 오직 자신의 현재를 그냥 즐기고 있었던 것이다.
지금 이 순간에 존재하고 있는 자신을 즐기고 있을 뿐이다. 그 순간 갑자기 무언가 뇌리를 스쳤다. 그래, 바로 그거야. 비로소 그는 소중한 선물이 무엇인지 알 수 있었다. 그것은 늘 그곳에 있었던 것이다. 그의 입가에 미소가 떠올랐다. 바로 그것이었어. 그는 심호흡을 한 뒤 마음을 가라앉혔다. 찬찬히 주위를 둘러보며 오두막 안을 새로운 방식으로 감상했다. 그런 뒤에 밖으로 나갔다. 밤하늘의 배경으로 나무들의 실루엣이 어른거렸다. 멀리 있는 산봉우리들은 흰눈으로 덮여 있었다. 달이 뜨자 호수의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졌고 새들은 한밤중에도 지저귀고 있었다. 이제 그는 전에는 알지 못했던 하지만 늘 그곳에 있었던 수많은 것들을 알게 되었다. 오랫동안 그 많은 것들을 잊고 있었다. 예전에 어느 때보다 더 평화롭고 행복한 기분이 느껴졌다. 이제는 실패자라는 생각이 들지 않았다. 소중한 선물을 생각하면 할수록 점점 더 의미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현재 속에서 존재한다는 것은 바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에 집중한다는 뜻이다. 그것은 우리가 매일같이 받는 소중한 선물에 감사한다는 뜻이기도 하다. 그는 현재 속에서 존재할 때 더 많은 것을 느끼고 무엇이든 자신이 하는 것에 더 집중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비로소 멋진 벽난로를 만드는 벽돌공 예술가의 기분이 어땠는지 온몸으로 느낄 수 있었다. 자신의 어릴 적부터 노인이 무엇을 말하려고 했었는지 알 수 있었다. 우리는 현재 속에서 존재할 때 행복과 성공의 기분을 만끽할 수 있다. 다음 날 아침, 그는 새로운 기분으로 잠에서 깨어났다. 빨리 산을 내려가 자신이 발견한 것을 노인에게 알리고 싶었다. 새로운 하루를 준비하기 위해 옷을 입으면서 예전과 달리 활력이 샘솟는 것을 느꼈다. 놀라운 변화였다. 전날 밤 자신이 어땠는지 기억을 되살렸다. 그는 자신이 있는 곳에 그리고 자신의 현재에 집중했을 때 새로운 깨달음을 얻었다. 오로지 현재 속에서 존재할 때, 그러면서 다른 어느 것도 생각하지 않을 때 새로운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산에 와서 사색의 시간을 가졌던 것이 정말 기뻤다. 그 시간은 자신이 스스로 일어서는데 도움이 되었다. 그는 다시 한번 바로 지금, 현재 속에서 살아야 한다고 다짐했다. 다시 호흡을 가다듬은 후에 또 한 번 마음의 평화를 즐겼다. 그것이 이렇게 간단하고 이렇게도 빨리 효과를 나타내다니 정말 놀랍구나. 그러다가 얼굴을 찡그리며 스스로에게 물었다. 그 선물이 정말로 이렇게 간단한 걸까? 인생은 그렇게 간단한 것이 아니다. 삶은 복잡한 것이고 직장에서도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이 벌어진다. 단지 현재 속에서 산다고 해서 행복과 성공을 느끼는 걸까? 물론 그럴 때 인생이 더 행복한 것만은 틀림이 없었다. 그러나 산을 내려가려고 할 즈음 다시 의심이 들기 시작했다. 내가 처한 상황이 이 멋진 오두막집에 있을 때처럼 즐겁지 않을 때도 현재라는 선물은 과연 효과가 있을까? 상황이 좋을 때와 나쁠 때는 판이하게 달라지지 않을까? 그리고 과거와 미래는 또 어떤 의미를 갖는 걸까? 다시 노인을 찾아가면서 그는 노인에게 물어봐야 할 게 너무나도 많다는 것을 새삼 깨달았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그럼 모두 잘 자요.